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2월 9일 새벽 4시 41분입니다. 항상 시간 잘 확인하시고 방송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잘 반등을 하고 지금 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구간이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딱히 놀라실 부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셔야 될지, 그리고 뭐가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역시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영상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기 앞서서 뉴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목이 조금 좋지 않아서 역시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게임 이제 보라 코인이 이번에 많이 반등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런 이제 뉴스가 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가 반등하는 그런 턴에서 우리가 그런 뉴스를 미리 알고 있다면 살짝 단타를 쳐보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뭔지 모르겠고요. 11년 암호화폐 불법 거래 금액 사상 최고, 비중은 최저다. 그래요. 범죄 증가율은 전체 가상자산 도입률에 비해서 10배 낮은 79%이다. 워낙 많은 코인들이 생겼기 때문에 비중이 좀 줄었다고 합니다. 금액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에 투자하실 때 상당수를 일단은 78%라고요. 저기 퍼센트가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투자를 하실 때는 사기를 좀 많이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가 제 주식방에서 대화 나누는 거 놀았던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자, 넘어가고 이런 것들은 뭐 겠죠. 카자흐스탄 전기세, 그쵸? 지금 전기세 높아진다고 하고, 그리고 ETF 전환.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으로서 뉴스에서 눈여겨 보셔야 될, 이제 그룹적으로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비트코인 ETF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지금 선물 ETF는 상장이 됐었고요. 선물 상장은 기본적으로 하방에 좀 가까운 영상을 보여주고 이제 거기서 현금을 만든 사람들이 또 다시 현물 ETF를 상장을 시키면서 장기 우상향을 만들어 나가고 다 가격대를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가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양적 축소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 10번 정도 그다음에 내년까지 아마 그게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크게 인상을 하지 않는다 뭐 얘기를 하니 뭐 또 반등 나오고 뭐 이러고 있는데 코로나 안정화 부분 뭐 있을 것이고 또 해외는 이미 유럽은 이제 마스크도 이제 벗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도 올 월말 정도가 되면 아마 확진자가 거의 뭐 정점에 달하고 사실 그 확진자분들이 조금 몸도 좀 아프시고 편찮으실 수도 있겠죠.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뭐 컨디션 몸이 아픈 게 이게 뭐 방송할 때는 열심히 그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좀 심상치 않더라고요. 지금은 좀 괜찮은데. 그래서 그냥 매달 그냥 흘러가는 그런 몸살 감기인가 아니면 코로나에 관련된 증상인가에 대해서 저는 뭐 전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저 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어쨌든 곧 안정화되면서 이제 4월 정도까지의 반등이 형성이 되고 그 뒤로는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뭐 리플이 급등했던 이야기들 나오고 있네요. 그죠? 요건 좀 뉴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플 7일간 41.76%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그죠? 600원 정도에서 700원에서 1000원까지. 제가 앞자리 5를 보면 참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5를 보지 않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영역대 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1000원 이상으로 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100원에서 1200원 사이는 아마 고점 영역, 타점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지나가 버린 거 갖고 했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네. 상승했던 것만 보지 마시고요. 상승했던 것만 보시고 하락했던 거랑 반등 요걸 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면 되겠고. 리플이 뭐 어쩌고 저쩌고 네.
없네요. 그죠?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의 합작회사 소속 라인에서 핀테크 부문 사업을 하고 있는 라인페이가 일본의 상업화를 시작했다. 라인페이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코인들, 그러니까 정말 그 페이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이 사이트는 뉴스는 많은데 광고가 너무 많이 뜨네요. 그죠? 탈출 시는 올라타야. 아, 그 이야기는 제가 해드릴게요.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5,200, 5,400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하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5,400 그리고 그다음 5,700, 800 그리고 조정이 나오고 나서 6천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는 지금 그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대한 조정이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차트를 볼만해요. 이제는 볼만할 때는 봐야지. 그죠? 볼 거 없을 때는 보지 않더라도 자. 굉장히 중요한 키로에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그대로 들어 올려보면 138.2%에서 그냥 조정이 나와버렸습니다. 138.2%에서 나온 조정은 뭐라고? 그냥 단순 ABC에 대한 가능성이 생기면서 콤보로 여기까지 또는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어버려요. 생긴단 말이죠. 거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변곡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가자 올라타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말이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게 뭐냐면 단기적으로도 상승 임펄스가 진행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요 웨이브를 385 보기에는 파워가 약하거든요. 385 보려면 161.8%까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하지만 뭐 여기서 반등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파형을 따라갈 수도 있겠죠. 또는 이렇게 진행이 됐다가 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음파를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어디를 집중하셔야 되냐면 지금 요 정도 5,150만 원과 5천만 원 정도 사이를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반등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는 반등을 해야 됩니다. 할 것이다와 해야 된다는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자, 여기서 조정이 나오기 전 사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빠지고 여기를 우리가 기다리던 조정 봐. 여기서 조정이 한 게 나왔었죠 그때. 그쵸? 이러고 나오면서 오파. 그러니까 이게 1, 2, 3, 4를 만들어 준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의문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때 각도가 더 강해졌고 보조적인 저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시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정도의 모양새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거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매수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 신규 진입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규 진입 이제 아이고 구경하다가 이제 좀 사봐야지 이런 느낌으로는 하시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역시나 이 구간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실현하신 분들, 요 위에서 수익을 실현하신 분들,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 어딘가에서 물량을 좀 덜어내신 분들 한해서 여기에 그 판매 비중에 소비종을 넣어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은 될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셨다가 여기서 죄송합니다. 기다리셨다가 어느 정도 조정팔 확인을 하고 그리고 위로 한번 다 주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좀 강하게 넣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얘가 단기 임펄스, 그러니까 ABC 파동 안에 있는 단기 임펄스 파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력 파동 공부 좀 하신 분들 그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5파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개가 3파가 등장하고 5파를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노리시면 안 됩니다. 5파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는 요 관점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는 뭐 이렇게 튀는 정도.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자리는 아니고요. 만약에 그냥 하락방으로 밀어버리면 여기서 데스타점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 되시나요? 자주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 그러니까 5년 정도 이상 보실 분들은 분할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좀 강하게 좀 편하게 드렸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말씀드렸지만 시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큰 시황이.
저는 한 번 정도는 이게 올해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내년이라도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라도 이 바닥을 한번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는 아직까지 거의 확신을 하고 있어. 언제까지요? 완전히 돌리기 전까지는요. 그게 지금 현재에서 여기서 뭐 61.8%까지 여기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61.8%까지 돌려주면 이제 지그재그 하락은 모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ABC 385 형성되기 때문에 628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ABC, ABC, ABC 이런 식으로 수렴 형태가 진행이 되고 하방이 탈하는 것을 옳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하방이 탈하게 되면 수평적 지지 매물대를 확인하면서 여기서 퐁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을 높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2023년 하반기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흐름을 볼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거고, 근데 너 여기서 왜 사려고 하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가 좀 더 신뢰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그냥 만약에 그냥 들어주면은 그걸로 수익을 한번 해버리면 됩니다. 아무 쫄거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뭐 이 구간에서 바닥 저점에 가까운 구간이고 요거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디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요런 하방 수렴 이런 수렴이 나올 가능성도 지금 조금은 덜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요 가능성과 그리고 벌 위로 갈 가능성 이 세 개를 다 두고 있고 요 친구를 가장 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또 바뀌면 또 말씀드릴게요. 요 1등, 2등, 3등입니다. 이렇게 확 밀어버릴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밀어버리면 여기서 잡아야지 뭐. 밀어보면 뭐 잡고 물타기 하시고 이때는 만약에 물타기 하시고 반등에 털고 좀 쉬시면 돼요. 됐죠? 여기는 강한 매수 영역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고 그래서 바로 막 빠른 시일 내로 큰 수익을 가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장담을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자리를 조금 잡고 조정이 살짝 나왔다가 뭐 이렇게 나왔으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나와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한번 들어주면 여기서 다이버스 것을 다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요 정도 이게 여기서 소판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큰 흐름에서는 A, B, C에 대한 반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A, B, C 판은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갈 것인가는 지금 저로서는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구간에서 확인하셔야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갈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갈 것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반반. 그래서 내일을 모레 기다려 보면 좋겠다. 그죠? 뭐 지금 조정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여기를 뭐 이렇게 밀어버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A, B, C 정도에서 3파 정력에서 여기는 한번 잡아보면 단타를 한번 잡아보면 반등이 좀 나오고 뭐 이렇게 늘어지든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스캐핑 포인트로서는 유효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요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되냐? 5,150 정도 5,150을 봤는데요. 5,150 정도에서 5,050만 원 사이 정도에서 스캘핑 포인트가 형성될 수 있다. 스캘핑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는 권장하지 않고요. 수익 쩌드신 분들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을 한해서 살짝 놀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요, 또 수일 안에 여기를 바라보게 된다면,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안에 뭐 4,800만 원대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때는 여기는 아주 뭐 하실 분 아주 작은 비중. 그죠? 다시 여기 직접 하신 분들 한해서입니다. 하시고 여기는 신규 매수자분들도 스캐핑을 한번 노려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튀면 털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죠? 알트코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알트코인을 봐주세요가 의미가 없는 게 비트를 맞춰서 그냥 이때 그냥 여러분들 좋아하는 알트를 그때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뭐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어렵단 말입니다. 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좋아하는 리플을 가지고 싶다. 좋아하는 그럼 리플도 그때 하세요. 그러고 나서 똑같이 들으면 적당히 청산하고 나오시면 돼요. 뭐 고점을 자꾸 맞추려고 하고 그러는데요. 주식 무슨 방에 지금 들어가서 놀고 있는데, 와, 진짜 대단합니다, 사람들 진짜. 와, 이거는 그냥
그냥 그러니까 욕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니까 바지 사지 싶어요. 한 사람은 뭐 오늘 좀 나스닥에서 돈을 좀 벌렸나 봐요. 자기 이제 일을 그만두고 퇴사 효과가 생긴다고 일을 그만두고 막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그리고 계좌도 대여 계좌를 쓴대요. 미친놈이죠. 그죠? 제정신 아니지. 자, 뭐 그렇게 되겠죠. SMPT도 뭐 좋은 자리에서 지금 조정에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어쨌든 그런 정도 신형으로서 뭐 확인을 해드리면 될 것이고, 그래요. 뭐 잡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네, 지금 잡으시면 안 됩니다. 다 못 파셔서 여기서 팔았다 아쉬워하셨죠, 그죠? 아쉬워하셨고 조금 더 갔다가 빠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그냥 털고 이걸 그냥 구경하시면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 고점을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내 그릇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거래 터지고 올라가는데 거래가 감소되고 올라가네요. 그죠? 그러면서 조정. 우리 맨날 공부하는 그런 소정파와도 유사한 흐름이다. 그죠? 거래가 증가되면서 상승하면서 증가하네요. 그죠? 그러면은 눌림목이 매수로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그런 것들. 이거는 이제 무조건 접칙보다는 그런 대체로 그랬을 때 조금 긍정적인 신호가 좀 있을 것이다. 저 째이탈되면 좋았을 텐데 아깝지. 이번에 만약에 저 째이탈되면 엑스임 페인트 노려보십시오. 이번에도 여기 그리고 이쯤 그죠? 이쯤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서 뭐 한 번 더 들어줄 것인가라는 부분은 의문. 이제 거래 좀 많이 실렸거든요. 그래서 고점 거래가 많이 실리면 뚫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 다 하고 그다음에 돌파를 하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에 대한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 음, 자, 다 얘기 드렸어요. 뭐 풀 매수해가지고 처음 마이너스 난 거 보고 막 울고불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저는 분명히 분할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그것에 대한 시나리오도 어떤 관점을 보고 있는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나스닥과 코스피도 좀 보러 가도록 하죠. 잠깐만. BTC나 좀 볼까요? 달러, 코인베이스. 61.8%까지 가기는 보기는 조금 그런데 그쵸? 달러는 조금 더 강했네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한 상태였고 달러가 아무래도 김프가 있었기 때문에 42,000달러에서 41,000달러 사이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1차 요 자리 1차 그다음에 39,000에서 38,000 사이 여기를 2차 618은 노리지 않을게요. 이건 786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1차 여기 1차 그리고 여기 2차 618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618은 그냥 확인하고 나면 38 다시 살리면 그때 전략을 취하도록 하고 786에서 1차, 2차에서 만약 786 나오면 반등해서 털고 끝.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계획 잡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뭐 어디가 맞았다 틀렸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기서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반등을 잘 했어요. 반등을 잘 하고 이제는 한 번 정도 더 늘어지면 좋습니다. 한 번 정도 더 늘어지면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거래 그래프가 이 모습일 땐 바로 가는 그림보다는 가더라도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죠? 가더라도 이렇게 가야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든지.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오게 되면 밑으로 간 이 그림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뭐 해라? 주어라. 주식 주셔도 됩니다. 이때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그죠? 올 연말부터 해서 좀 금리 인상 좀 있더라도 올 연말부터 놓아가시면
그게 뭐 연구 저점을 잡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잡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가 미래의 가치가 조금 괜찮을 만한 종목들, 스마트 농업 관련된 그리고 여행 관련된 그런 업종들. 지금 전생 이슈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가장 안정한 거는 전 스마트 농업이나 식량 관련된 거, 그죠? 그런 부분이랑 여행 관련된 것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이슈 타고 있는 그런 최근에 뭐 이제 뭐 제약 뭐 이런 거, 뭐 키트 이런 거는 더 이상 건드리지 마십시오. 끝물입니다. 뭐 주식방 가보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던데 제가 뭐 어떤 종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종목의 흐름을 봤었을 때 대략적으로 끝물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먹는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먹는 거, 가공식품류 말고요. 그래서 스마트 농업이나 농업 기술 관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좀 아직까지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정장투를 하실 분들은 저는 이제 식료품 뭐라 이거 인공육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공업 기술 관련된 그런 주식들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됩니다. 테크 뭐 이런 뭐라고 할까요? 테크 뭐 전자제품 테슬라 이런 거는 조금은 한동안은 좀 이제 고평가 좀 되었다. 뭐만 중기 뭐 망한다가 아니고 고평가가 좀 되었다. 조금 이제 열기가 조금 식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 환경 관련주 그렇죠. 환경 관련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나스닥이요. 나스닥은 거래가 또 폭등을 하고 반등을 했죠. 0.55에서 그죠? 0.786에서 다시 조정을 눌림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786이 아마 요게 여기서 이 상승 대비 아마 61.8 정도 될 겁니다. 이게 피보나치 수율이라는 게 그런 매력이 좀 있거든요. 그죠? 거의 맞죠. 그래서 이번엔 여기서 이렇게 뭐 바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서 좀 꿀렁꿀렁 하다가 바닥 한 번 더 보고 이런 ABC 반등파를 해가지고 여기서 가주면 여기서 이제 쇼스각을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나스닥과 비트를 비슷하게 보고 있죠, 그죠? 나스닥이 빠지는 걸 보고 비트도 며칠 안에 빠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떤 분은 뭐 디커플링이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디커플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디커플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을 겁니다. 최근에 뭐 4시간 차트에서 이렇게 5캔들이 음봉이 생겼고 이걸 디커플링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에? 예. 그러니까 좀 비트가 나스닥이 조금 빨리 갔고 선행을 했고 비트가 좀 뒤따라가는 그림이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나스닥도 뭐 여기서 뭐 이제 이렇게 비트도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나오고 나스닥이 반짝 상승해주면 비트 뒤따라 상승을 하고 조정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악명 높은 니오스도 꽤나 반등을 잘 했고요. 제가 4,000원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4,000원 일단은 이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죽은 건 아니니까 추세가 깨지면 그때는 여러분들 이제는 팝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깨지면. 근데 추세가 이렇게 깨지는 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깨지는 건 사실 여기서 잡으셔도 되고 요때 깨지 뭐 지지를 받다가 깨지는 게 이런 게 좀 짜증 나거든요. 그럼 다시 여기서 노려보면 될 것이고 1차 그다음에 이제 1,800원까지 해가지고 2차 이 자리는 한쌤이 한 번쯤 도전해보. 25년에 한 10,000원 보고 있거든요. 그거 보고 말려도 하나 할 수 있겠지만 10,000원이면 25년에 10,000원 좀 보고 있던데. 일단 그 정도 관점하고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깨지면 그때 청산하셔야 돼요. 남은 물량은.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추세가 깨지면. 요 추세는 깨졌죠. 그죠? 요 추세는 깨졌죠. 힘들죠. 요거 잡아내기. 그죠? 요건 사실 힘들고 여기서 요 추세가 깨지면 그때 다 터시면 될 텐데 이렇게 밀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역시나 와서 뭐 반등을 지를 받다가 이렇게 밀 거예요. 밀더라도. 그죠? 이거 일목균형표의 그림도 있고. 밀더라도. 그래서 크게 닿지 않고 그런 식으로 꿀렁꿀렁꿀렁해서 이렇게 한번 가주는 그림. 두 가지 시나리오 역시나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머물러 주면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신규 매수 그래서 요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전에 시드 어떻게 분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같이 드렸던 것 같아요. 한쌤의 차트 해석 요령이 등장을 하죠. 어떻게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영상이 또 30분을 향해 가고 있네요. 항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부탁하고 싶으신 거 그리고 차트 보는 거 부담 안 가지셔도 되니까 저희 이제 단톡방 여기 안에 있죠? 안에 여기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건 뭐 이런 건 됐고 개인 상담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끝나는 김에 말씀 좀 드릴게요. 보는 분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 요 사람들 있잖아요. 요 사람들 이거 다 해킹입니다. 자기 아이디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이구 씨, 내거 들켰네. 구경하고 있어요. 뭐 하는데 뭐 실력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실력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뭐라고 할까? 이게 필요악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성공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 방이 아마 이 방뿐만 여러 개를 돌릴 거예요. 아마 여러 개를 돌려서 방이 깨지면 새로 파고 깨지면 새로 가거든. 그래서 다 이거 해킹해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킹을 어떻게 하냐면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서 뭐 카카오톡 아이디 뭐 이런 거 쓰실 분 이래갖고 어르신들이나 학생들한테 이제 상품 준다 뭐 아이디를 줘야 된다 비밀 같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꼬셔서 아이디를 많이 픽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를 만들어서 이렇게 쓰다가 방이 뭐 방장 아이디가 죽어버리거나 이러면은 바꿔서 들어가요. 아마 계좌 입금해 보시면 그 실명도 아마 대표 본인 명의가 아닐 겁니다. 이거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실력을 믿지 말라라고도 하고 싶지만 저런 사람들 너무 의지하지는 마세요. 그냥 그 사람들이 재주가 있다면 그 기법이나 이런 것들 뭐 보고 배우는 거는 뭐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도 나름대로 보니까 그 딱절라면 딱 안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그게 뭐 보여주기식인지 아니면은 정말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고 말이 좀 길어졌는데 한쌤은 개인 전화번호까지 오픈이 돼 있습니다. 개인 전화번호도 달라고 하시면 드리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뭔가 하려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컨셉을 정직하게 잡지 않고 싶어도 정직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말이 무게가 조금 여러분들이 차라리 원하는 그런 강력한 멘트를 원하신다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같은 톡방 분위기에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공방도 마찬가지고 공방 분들한테도 제가 아니 틀려도 좋으니까 좀 강력하게 얘기해달라 라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과 저희가 맞춰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가늘고 길게 그리고 편안하게 잘 자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뿅.